자, 선생님들 지금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 거, 5주차의 두 번째 거. 자, 직업기 식사자까지 넘어왔죠.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시면, 10식 기준이죠.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목표, 뭐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에너지와 단백질은 생존에 맞게 섭취한다. 당연하죠.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장량이 부족하게 먹었을 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 에너지도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거기에 맞게 섭취한다는 거. 그다음 부족하기로 유명한 네 가지죠. 칼슘, 철, 분,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자, 등등은 네 가지는 한국인에게 많이 부족한 영양소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네 가지는 잘 챙겨서 먹고 부족한 경우는 서플리먼트로도 필요하게 하면 먹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지방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체 에너지의 20%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소금 제가 위험하다 했잖아요. 1, 2, 섭취량은 하루 10g으로 제한한다. 그다음에 알코올 술을 줄이고 체중은 BMI 18.5에서 24.9까지 유지한다. 그래서 BMI는 선생님들 몸무게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의 제곱. 미터는 키죠. 그러니까 킬로그램이면 몸무게 나누기 키의 제곱인데 미터니까 180은 1.8m가 되겠죠. 그렇게 좀 줄여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선생님들 25를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22.9까지 23 이하로도 되어 있는데 미국은 더 높은 기준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준은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25 미만이죠. 25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켜보자는 말씀이고 전통 식생활 반전시킨다. 그 이유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슬로우 푸드 뭔가 그런 간편식, 레토르트식, 냉동식품 등등이 아니라 우리 원래 찌고 끓이고 조리해서 비벼 먹고 무쳐 먹고 등등의 좀 손이 많이 가고 느린 슬로우 푸드지만 좀 더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가공식품을 좀 편리하긴 하지만 좀 멀리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다음에 식품 위생적으로 관련 당연하겠죠. 한 번에 사서 한 번 다 먹을 수 없다면 잘 보관하고 냉동 보관, 냉장 보관 등등으로 잘 팩으로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각각 씻을 때도 그렇고 뭐 도마라든가 등등 잘 관리해서 그렇게 챙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식의 낭비를 준 당연하겠죠. 쓰레기 낭비가 됐을 때 뭐 몇 조 원이 되고 몇 톤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국가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나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버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란 소위 말하는 건더기를 의미하므로 뭔가 먹을 만큼 잘 조리하고 먹을 만큼 소비해서 그렇게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계속 뭐 나오는 가이드라인인데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곡류, 채소류, 과일류, 채소 과일은 파이토케미컬류겠죠. 곡류는 탄수화물류고 어육류는 단백질류, 유제품, 칼슘이겠죠. 등등을 다양하게 먹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또는 물 플러스 파이토케미칼까지 골고루 어느 하나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챙겨 먹자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암을 유발하는 고염식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염식으로 바꾸고 애를 써보자. 국물을 많이 먹지 말고 음식 조리할 때도 너무 짜게 먹지 않도록 짜게 조리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체중을 위해 혈당을 늘리고 암약해 섭취 당연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18.5에서 22.9까지 의 BMI를 선생님들의 그 몸무게, 선생님들의 키에 맞는 몸무게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섭취보다는 소비도 필요하니까 움직임을 가지라 그런 얘기일 것이고 그에 걸맞게 과식이 아닌 적당량을 먹을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자, 섭취를 하자 그런 얘기겠죠. 라본 보시면 아침 꼭 먹자 당연하겠죠. 일어나자마자는 당연히 공복 기간이 길었던 시간이고 잔 동안 안 먹었을 테니까요. 제가 그때 뭔가 뇌 속에 포도당, 글루코스 넣어줌으로써 우선 뇌의 활력을 가미할 수 있고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고 아침 입맛이 없다는 거는 야식을 먹었던지 잠을 못 잤든지 자기 전을 먹었을 때 소화가 덜 됐을 때 그 좋은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 6시간, 4시간 정도는 빈속으로 있다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허기가 지도록 아침 챙겨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게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편해진 거겠죠. 그렇게 편해진 습관이 좋은 습관이 아니니까 잠을 잤다는 얘기는 이미 공복에 가졌던 것이 공복 이후에는 음식물을 채워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아침을 먹기 위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저녁을 먹은 이후에 한참 있다가 한참이란 뭐 4, 6시간 되겠죠. 주무시고 주무신 이후 아침을 먹는 구조로 바꿔야 될 것이다. 그게 건강을 챙기는 길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술을 먹을 때는 양을 당연하겠죠. 먹을 수는 있겠지만 적절히 먹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먹거나 아니면 뭐 과음을 하거나 포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섞어 먹거나 등등의 그런 우리의 간이 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지 말자. 술을 마시면 선생님들 간이 지방화가 돼요. 그게 소위 말하는 지방간인데 그 지방간이란 간 속의 지방 수치가 5% 이상일 때 5 이상이 됐을 때는 간이 딱딱해지는데 0부터 뭐 0.1, 0.8, 1.8 올라가서 4.9, 5가 되겠죠. 5%가 되는 순간 딱딱해지고 5부터는 굉장히 많이 급경사가 돼서 굉장히 많이 간 지방 수치가 더 많아지는 걸 소위 말하는 간경화라 부르죠. 그럼 간경화란 지방간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고 지방간, 간경화, 사망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이 쉴 수 있는 간이라는 것은 선생님들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의 그런 독성, 톡식한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간과 신장인데 그 두의 기관이 무너지게 됐을 때 우리가 뭐 장수할 수 없거나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관인 간과 신장을 잘 기능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데 자, 그 기전이 우선 술일 거예요. 그 술에 의해 그런 알코올 분해요소들이 간에서 작용을 하고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지 않도록 우리가 술은 조금 제한하자. 위생적으로 먹자라는 거 당연하겠죠. 버려지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소비를 과해서 적절한 조리를 해서 알맞게 먹을 수 있도록 애쓴다는 거. 밥을 주시고 하는 식생활식이 당연하겠죠. 밥은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의 영양소, 즉 에너지원, 칼로리원, 활력을 부여하는 에너지를 부여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밥을 주시고 하는 문화를 갖자는 건 원래부터 했던 것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챙기자라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네 가지의 그런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는데 뭔가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평균 필요량은 평균적으로 필요한 양 말 그대로 똑같고 권장 섭취량은 이만큼 먹어라 리커멘데이션한 양이고 충분 섭취량은 이 정도만큼은 충분하다 더 많이 먹어라 라는 얘기인 거고 상한 섭취량은 그 이상 먹지 말아라 그런 내용일 거예요. 어퍼 레벨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은 위험하다 뭐 거기까지 다다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용식품 자전거라 해가지고 자전거라는 거 앞바퀴 뒷바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뒷바퀴 또는 앞바퀴에서 그 음식 그 영양소의 그 포션이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은
수분 섭취 압박기일 거예요. 만 먹으라는 얘기고 건강한 지방균 다 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5대 영양소예요. 곡류는 탄수화물이죠. 고기, 생선, 계란, 콩류는 단백질이죠. 채소, 과일은 비타민, 무기질이죠. 우유 제품은 칼슘이죠. 유지당류는 지방이죠. 근데 그 식품군이 지금 제일 높은 게 곡류잖아요. 탄수화물은 많이 먹고, 그다음 단백질을 먹고, 그다음 채소, 과일을 먹고, 채소, 과일도 채소가 좀 넓잖아요. 왜냐면 과일은 당분이 있기 때문에 과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지방이 있는 비만인 분들은 채소와 과일은 동등한 비율이 아니라 좀 과일은 낮은 비율로 채소에 비해서는요. 유제품류는 칼슘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고 유지당류는 가장 적잖아요. 그 포션이 지금 그럼 적게 먹으라 그런 얘기일 텐데 자 국물 보시면 쌀 밥 한 공기 210g 국수 100g 식빵은 두 쪽에 100g 감자 한 개는 130g 시리얼 한 접시 40g 정도 해서 뭐 시리얼은 정제 탄수화물을 해가지고 우유에 섞어서 아침 대용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밥, 국수, 식빵, 감자, 시리얼 등등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다. 탄수화물군이니까요. 그다음 고기는 고기 한 접시에 60g, 닭고기 60g, 생선 한 토막 60g, 달걀 60g, 두부 조각에 80g, 콩은 20g. 자, 다 골고루 먹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반찬으로 고기 또는 닭 또는 생선 또는 달걀 또는 두부 또는 콩으로 콩은 뭐 밥으로도 먹을 수 있겠죠. 반찬을 챙기면 될 것이고 채소는 많죠. 콩나물 70, 시금치 70, 배추, 김치 40, 오이소박이 한 접시에 60, 버섯 한 접시에 30, 물미역 30, 1인 1의 분량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 과일 사과 반개 100g, 귤 100g, 참외 반개 200g, 포도, 오렌지 주스 뭐 등등으로 우유 한 컵 200g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잘 챙겨 먹어줘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자 이제 영양소 넘어갔어요. 좀 더 화학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아셔야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학기에도 일부 노출될 것이고 그 다음 학기에도 조금씩 노출되면서 선생님들께 영양적 지식을 영양과학적 소양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떡 개발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더 탄탄히 하기 위해서라도 영양소 내용은 좀 화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드릴게요. 탄수화물은 카보하이드레이트. 자, 카보라는 건 탄소, 카본이 탄소니까요. 하이드레이트는 수화물. 뭐 물이 됐다 그런 말이겠죠. 근데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되면 우리 인체에는 영양소를 뭘 발휘하냐? 힘을 주는 거예요. 열량원, 에너지원, 칼로리원 등등으로 특히 우리 뇌 속에는 이 카보하이드레이트의 가장 단순 맨 마지막 단위인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이 우리의 뇌의 에너지 근원이 된다. 탄소 C, 수소 하이드로겐 H, 산소 옥시젠의 1대 1의 1의 비율로 1g의 4칼로리 에너지를 부여한다. 종류는 첫 번째는 단당류 모노사카라이드예요. 모노는 1, 사카라이드는 당. 두 개 있으면 다이사카라이드. 이런 식으로 모노, 다이, 트리, 테트라, 뭐 펜타, 헥사 헥타이는 옥타 넘어가잖아요. 접두사로 모노는 하나라는 의미고 자 포도당과 같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당. 즉 맨 끝에 당이라는 얘기죠. 단수 숫자 3개 있으면 트리오스, 4개는 테트라오스, 펜토오스, 헥소오스, 헵토오스. 아까 얘기했던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는 숫자를 의미하는 접두사로서 끝에 오스, OS에는 당을 의미하는 전미사예요. 트리오스는 3개가 있는 당, 탄소수. 테트로스는 C가 4개 있는 거. C가 5개는 펜토스, 6개는 헥소스, 7개는 헵토스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당류와 인공감미료도 함유돼 해가지고 감미료는 뭐 달콤한 정도겠죠. 락토스 16 제일 안 단데 글루코스 74 얼마큼 달고 그다음에 뭐 사카린 들어보셨죠? 55,000 정도 무지하게 단다는 얘기죠. 수크로스 그러면 설탕이에요. 100 수크로스 100 기준으로 16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다. 프락토스는 과당 113꽤 달잖아요. 과일의 당도. 자, 이런 식으로 우선은 모노사카라이드 계속 이어져 나갈게요. 자, 넘어가면 이제 구조인데 선생님들 단당류에서 포도당을 예를 들었는데 가운데 보시면 C가 있잖아요. 몇 개 있죠? 6개 있잖아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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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래서 C6 그다음에 H 몇 개인지 OH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조를 나누는데 자 보시면은 뭐 C라는 것 탄소는 네 가지의 원소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팔이 네 개 있다는 뜻이죠. 맨 왼쪽에 C 보시면 위에 H가 있고 왼쪽에 H가 있고 아래에 OH가 있고 옆에 또 C가 있는 꼴이잖아요. 그리고 수소는 팔이 한 개라서 한 개씩 받아들이니까 H에 C 붙어 있는 것처럼 O는 팔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H 하나는 C 이렇게 붙어 있는 꼴이에요. 자 그래서 뭔가 구조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면 좀 설명이 나오니까 오늘 첫 번째 이 정도만 봐주시고 자 종류 보시면 1번 포도당 글루코스 과당 프럭토스 그 다음 갈락토스인데 마찬가지로 끝에 OS는 제가 설명드렸죠 당을 의미하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뭔가 오 셀룰로스 당이니까 탄수화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문으로 봤을 때 이걸 보면 아 탄수화물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겠죠 글루코스 그래서 포도당 뭐 영어로는 써있죠 앞에 그레이프 슈거 포도즙에 20% 함유되어 있고 이 포도당의 포도가 과일의 포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따온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 혈액에 두 번째 보시면 0.1% 이상 존재한다. 자, 그래서 하루 180g 이 포도당이 우리의 두뇌 적혈구 열화는 사용된다. 그래요.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과당 보시면 프럭토스 보시면은 푸르에서 온 과일의 의미죠. 과당의 과당, 과일당, 과당, 채소와 과일 액즙, 꿀에 많이 존재한다. 당 가운데 가장 단맛이 강해서 잘 결정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당뇨병 환자에 많이 이용된다. 인슐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당이니까요. 자, 갈락토스는 자 젖에 존재한다. 유당의 현재로 유당은 이제 이당류인데 뭐 갈락토스랑 뭐 글루코스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는 거죠. 뇌와 신경 조직에는 세레브로시드 들어있다. 우뭇가살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당류인데 보시면은 이당은 다이사카라이드. 자, 다이는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산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원래 포도당이랑 다른 포도당으로 부정되는 건데 우선 스크로스 보시면 자당이죠. 설탕이라고도 부르고 서당이라고도 부르고 캔슈거, 뭐 사카로스라고도 불려져요. 이당류니까 분해하면 포도당 그림 보이시죠? 과당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스크라세라고 하는 스크로스잖아요. 스크로스의 OS를 O를 A로 바꾸면 아제. 아제라는 거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효소 얘기예요. 뭐 알파 아밀라제, 뭐 스크라제, 락타제, 말타제 이런 식으로 아제는 효소를 의미하죠. 이 스크라제가 소장에서 분비되는데 이 소장에 의해 가지고 분해가 되는 거예요. 뭘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된다. 사탕수 사탕 무등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0점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는 캐러멜이 생긴다. 캐러멜라이제이션이라 해가지고 잘 아시죠? 독특한 색, 브라운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달콤함을 유지할 수 있다. 살기 때문에 치아 에나멜층 가장 바깥층을 부식시켜서 플라그를 유지할 수 생기게 하고 덴탈 플라그 해가지고 이제 이빨 썩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서사당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꿀, 수탕, 베스탕의 영양가 비교인데 뭐 지금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좀 의미가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설탕은 대부분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데
흑설탕 꿀은 좀 더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리할 때 또는 뭔가 떡을 만들 때도 설탕을 좀 배제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봐도 그럼 꿀을 넣기에 좀 뭔가 실제로 떡 제품화가 될 때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흑설탕을 가미할 것인지 어떤 달콤함을 부여할 수 있을지 설탕보다는 무엇이 나을지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맛을 감미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달콤한 부여를 해야 될 거고 현재 많은 선생님들께서 연구도 해보셨겠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뭔가 설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에 대한 특히 떡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구자가 되어서 맛도 부여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표 5-2처럼 다양한 영양소도 놓치지 않는 그런 소재를 잘 개발 탐구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떡 산업 또는 떡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메가당. 자, 메가당의 맥은 보리 맥자예요. 말토스. 말토스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두 개의 포도당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말타아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소장에서 나오겠죠.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고 엿기름이 들어있고 밥을 오래 씻으면 단맛이 나요. 반찬 안 먹었을 때. 근데 밥 전분이죠. 침 속의 아밀라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메가당으로 분해가 돼요. 입속에서 말해서 벌써. 이 말타아제가 단맛이 있다 그런 말이겠죠. 한번 선생님들 밥을 입에 넣으시고 한 3, 4번 씹어보셔요. 그냥 삼키지 마시고 그 단맛이 나요. 그리고 그 말은 이미 이 전분이라고 하는 쌀이 그 침 속에 있는 아미알라제 프티알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이미 입안에서 말타아세라는 이당류로 분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타아세가 단맛이 난다는 얘기고 이 말타아세는 소장에서 알타에 의해서 또 다른 이제 맨 마지막 단계인 포도당으로 분해가 소장에서 된다는 얘기 거겠죠. 입에서는 메가당으로 분해가 되고. 자, 그다음은 유당, 락토스. 유당의 락트는 젖 또는 유유란 뜻이에요. 젖당이라고도 불려지고 포도당 하나와 갈락토스 하나나 불려질 수 있다. 그래서 갈락토스와 포도당을 더해서 유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당류라 불려지겠죠. 락타아제라고 부르는 효소 역시 소장에서 분비되고 락토스를 분해하는 게 락타아제죠. 사람이나 포유동물 젖에 4.57% 존재하고 있다. 장내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한다. 정장작용, 장을 깨끗이 한다 그런 의미겠죠. 칼슘 촉진한다. 자, 아까 유당불내성, 제가 유당불내증이라고 했지만 락토스 인토레런스라고 불러지는데 자, 우리 몸 소장에서 락타아제가 발표되어서 소화되지 않는 당의 유당, 대장 내 잘배하면서 뭔가 설사를 유발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락토스 인토레런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유를 좀 끊어 먹든지 아니면 다른 음식과 섞어서 먹었을 때, 뭐 바나나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락타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걸 락토스로 인지하지 않아서 소화가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스크로스, 두 번째 말토스, 세 번째 락토스 이렇게 세 가지의 당이 있다. 이 당은 포도당을 포함해서 두 가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당류라 불러지고 다이사카라이즈라 부른다. 되셨죠? 자, 세 번째 올리고당류, 올리고사카라이즈 해가지고 단당류가 두세 개, 이제 세 개부터죠. 두 개까지 이당류를 했으니까 세 개부터 10개까지. 그래서 10개 많지 않기 때문에 소당류라 불러지는 거예요. 10개 이상부터는 다당류라 불려지고, 자, 단당류, 이당류, 소당류, 다당류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거예요. 그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뭐 종류 보시면은 뭐 자일로, 올리고당, 이소말토, 프락토, 갈락토 뭐 대부분 보시면 비피더스균 선택 증식. 자, 올리고당이라는 거는 비피더스균이라고 하는 몸에 좋은 유산균, 유익균이죠. 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게 올리고당 또는 식이섬유인데, 그래서 올리고당, 식이섬유를 먹어주면 비피더스균이 좀 더 오래 살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비피더스균을 몸에 넣어주는 것보다 기존의 몸에 있는 비피더스균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올리고당과 다이어트 파이버라고 불려지는 그런 식이섬유를 잘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얘기할 때 프로바이오틱스 먹여야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어야 한다는 얘기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장이 왜 중요하냐면, 장관 면역이라 해서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대부분 장에 있고, 그래서 그 관계에 중요한 것이 장내 균총의 균형인데, 몸에 좋은 유익균에 비피더스균, 유산균 둘 중에 뭐 대표적으로 그게 있고, 뭐 유익균은 뭐 대장균과 뭐 식중독균 등등이 있겠죠. 당연히 몸에 좋은 균이 많이 있을수록 적당한 비율로 있어야 되겠지만, 자, 변비와 설사를 예방할 수 있고 뭐 도움이 된다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올리고당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장내에 있는 그런 유익균의 선택 증식, 따라서 변비 개선 효과가 있고 장내 부패 산물의 생성을 억제한다라는 거. 변비 개선, 비피더스균 활성, 뭐 난소화성. 자, 난소화성 나는 어려울 난자예요. 소화되기 어렵다. 소화되기 어렵다는 것만 무슨 말이냐면은 입에서 들어간 게 우리가 위에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쓸데없는 게 대장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대장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된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대장까지 살아남아야지 뭔가 바인딩을 하든 없앨 거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간 뭔가 음식물이 대장까지 살아남는 걸 난소화성이라 불려요. 소화가 안 되는 거. 소화가 안 돼 버려야지만 뭔가를 흡착해가지고 빼낼 수 있으니까. 자, 올리고당 그런 기능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난소화성. 자,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다음 시간 6주차에 대면 강의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는 대면 강의 못 하게 되면은 자, 이 슬라이드부터 이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는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해요.